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이 고지를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앞으로 남은 단계들을 살펴봅니다. 경주 양동마을에 삭은 초가 지붕을 교체하는 이영익기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10일 영주에서 CJ헬로 영남방송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첫 이웃돕기 성금모금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영천시가 중국 화북성 황화시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세계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에서는 이맘때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삭은 초가지붕을 교체하는 이영익기인데요. 초가집 유지에 필수인 이영익기 작업 같이 보시죠. 박은경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이른 아침부터 초가집 마당 한켠에선 지붕에 올릴 새 이영을 엮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로 이제 비 안 새기 위해서 월동 준비지. 겨울에 한 번씩 농사 지어갖고 벼베갖고 그래 하는 거. 가을 거지를 끝내고 남은 볏짚을 촘촘히 엮어 하나 둘 지붕 위에 펼친 뒤 마지막으로 중심을 잡아줄 시옷자 모양의 용마름을 올리면 완성. 비바람에 사가버린 초가지붕 세 단장은 반나절이 지나서야 끝이 납니다. 초가집만 해도 신기한 관광객들에게 이영익기는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그 집도 예전에 시골집에 이 계절쯤 되면 김장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이영을 다시 했거든요. 지붕 개량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초가집 유지에 필수인 이영익기는 마을 주민들에게도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작업 기술을 가진 마을 주민들이 줄고 있는 데다 쓸만한 볏짚도 흔치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600평에 한 4, 50만 원씩 볏짚을 주고 사야 됩니다. 사가와서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 다음에 지금 초가집 영위할 사람들이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젊은 사람들은 직장 구해가고 이랬어요. 매년 양동마을에서 이영을 새로 얹어야 하는 초가는 150여 채. 초겨울부터 시작되는 이영익기는 내년 1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연말연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천에 이어 영주에서 이웃돕기 성금모금 방송이 진행됐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이 신나는 트로트에 맞춰 춤을 선보입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자 나눔을 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사랑의 모금함이 조금씩 채워집니다. 지난 10일 영주시와 CJ헬로 영남방송,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모금 방송에는 장욱현 영주시장과 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림나라에서 왔어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러 왔어요. 장난감도 사입은 그거 아껴서 왔어요. 어려운 친구들한테 쓰였으면 좋겠어요. 특히 영주시는 모금 방송이 진행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 방송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매년 이웃돕기 부르서 헌금을 하는데 올해같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더욱더 반갑고 고마운 자리가 돼서 정말 행복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기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사실 나눔과 기부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연말 연시에만 집중되고 있어서 이런 모금운동이 연중 이렇게 기부와 나눔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번 성금모금 방송으로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모금 분위기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지역 이웃돕기 모금 방송은 계속 이어집니다. 경주에서는 12일, 안동에서는 오는 17일 성금모금 특별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구 K2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하나로 묶어 이전하는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
날기는커녕 여러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한 걸음 떼기도 쉽지 않아 보였던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최근 들어 고지를 향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이야기와 또 앞으로 남은 단계들을 살펴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여러 난항을 겪으면서 그동안 지지부진 시간을 끌어왔는데요. 사업 시작 4년여 만에 드디어 고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이전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2016년 7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면서 허탈해하던 대구 경북 지역에 신공항을 짓는 대신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하나로 묶어 옮기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들려온 겁니다. 이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티어팀을 구성해서 이전 대상지 그리고 앞으로의 세부 재정계획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만들어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의성과 군위 두 곳이 선정됐지만 사업이 주춤주춤 더디게 진행되면서 이전 후보지를 압축하는 데만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논의 끝에 2018년 3월 군위군 우보면 단독 후보지와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공동 후보지 두 곳이 이전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 사업비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전 사업비 규모에 대한 대구시와 국방부의 의견이 달랐던 겁니다. 결국 정부가 나서 공항 이전 최종 부지를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구시와 국방부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이전 사업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비로서 3천억 정도에 대해서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견이 생기거나 하면 이거는 늦어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그 부분이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고 주민투표까지 가는 데까지는 상당 부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현재는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난 12월 5일과 6일에는 군위와 의성에서 주민들에게 공항 이전과 관련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알리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단독 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에는 3천억 원, 공동 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는 각각 1,500억 원가량이 지원되는데 이 돈은 도로 설치와 복지시설 확충, 주민 소득 증대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여 추가 보완을 거쳐서 12월 중에 열리는 지원위원회 상정에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1월 21일 진행될 주민투표. 최종 이전지 결정은 이제 주민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제 주민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은 약 40일.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지역의 유치 경쟁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종 이전 부지는 각 후보지에 대한 투표 참가율과 주민 찬성률을 더해 결정됩니다. 덜 뛰가니까 덜 뛰가면 결론적으로 그게 덜 뛰간 얘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뭐 어떤 혜택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뭐 득표율이나 투표율이 군위에 앞서가면서 뭐 의성에 비안에 유치하는 그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민항 차원에서는 접근성을 가장 먼저 대구 시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보공항이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는 군위군과 의성군이 어떻게 보면은 과열하는 그 경쟁의 구도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페어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최종 이전지가 결정되면 이전 후보지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게 되고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모든 선정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아직 김해 신공항 재검증, 군위 군수 구속 등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24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지 최종 선정을 통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매듭짓는 동시에 또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언제쯤 새로운 하늘길이 열릴지 통합신공항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올겨울 첫 비상저감 조치입니다. 추위가 풀리자마자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건데요.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3배 이상으로 짙어졌습니다. 대구엔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엔 차량 2부제가 시행 중입니다. 11일이 홀순날이기 때문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영업용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운행이 제한됩니다. 어린이나 노인, 폐질환, 심장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민들도 외출 시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우리 동네 대기질 모바일 앱을 활용해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밤 9시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시작된 잿빛 공포, 아무쪼록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대구 경북 체납액입니다. 국세청이 올해 체납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주소가 대구로 등록되어 있는 71곳의 법인의 체납액은 563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동구에서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85억 9천만 원을 체납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법인 76곳이 571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예천에 있는 도소매업체가 63억 9,500만 원을 내지 않아 경북 지역 안에서 최고액을 찍었습니다. 개인 기준 체납액은 법인을 넘어섰습니다. 대구는 183명이 1,569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구에서 도매업을 하는 A씨가 무려 113억 1,300만 원을 체납해 대구 경북을 통틀어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경북의 경우 186명이 1,097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경주에 사는 B씨가 45억 2,8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겐 박탈감을 안겨주는 소식인데요. 조세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돈 대신 쿠폰인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경북 영천의 한 농장에서 일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 부부가 2년 동안 하루 9시간 이상씩 일한 대가는 돈이 아닌 종이 쿠폰이었습니다. 농장주는 돈을 중간 용역 업체한테 줬는데 이 업체가 중간에 빼돌리고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종이 쿠폰을 준 겁니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만 200여 명이 넘고 지급하지 않은 돈이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로 협박하거나 관련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사업주를 구속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족한 농촌 일손을 덜어주는 이주 노동자들을 울게 한 이번 사건, 악독한 수법에 악마도 울고 갈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영천시가 중국 화북성 황화시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15년 황화시 대표단이 영천을 방문한 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오다 올해 황화시가 우호 교류 의향을 전달해옴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두 도시는 앞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 등 도시 간 공통점을 기반으로 경제,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육아 관련 지원을 강화합니다. 경북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이자를 3년간 지원하고 상주, 울진, 김천 등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소방서 여유시설을 활용해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간당 9,650원인 돌봄 서비스 비용을 반값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경북은 올 인구주택 총조사 집계에서 낮은 출산율 등으로 23개 시군 중 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경주소방서가 겨울철 폐기물 화재에 대비해 소방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소방서는 내년 2월까지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 110곳을 대상으로 화재 시 진압 대책을 마련합니다.
또 폐기물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적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 화재 예방과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열리는 제49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정기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폴란드 크라코프와 페루 쿠스코, 벨기에 브리헤 등 8개 이사도시가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사업을 심의 의결합니다. 경주시는 이사회 의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사업과 내년도 예산에 아시아 태평양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지역 혁신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 중 하나인 행복청송 모든 밥 공동체 지원 사업 성과보고회가 지난 10일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업 성과 보고와 감사패 전달, 축하 공연, 활동사진 전시회 등이 진행됐고 사업에 참여한 7개 마을이 각 마을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청송 모든 밥 공동체 지원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청송읍 금곡 삼리 등 마을에서 청년과 중년층이 리더가 되어 이끌어온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아파트 값은 오르고 경북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2%, 전셋값은 0.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경북은 매매값이 0.3%, 전셋값은 0.2% 떨어졌습니다. 토지 가격도 뛰어 대구는 전달보다 0.35%, 경북은 0.19% 상승했습니다. 올해도 신천 둔치에서 야외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14일부터 2달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은 1시간 더 연장해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미니 컬링 체험 링크를 설치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동계 스포츠 종목인 컬링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지만 스케이트 대여료로 시간당 1,000원, 일일 3,000원을 받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 스케이트 강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도가 혁신 아카데미 2기 교육생 125명을 모집합니다. 경북 혁신 아카데미는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대구 경북에 살고 있는 만 33세 이하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 전문대, 대학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의 졸업자는 살고 있는 곳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카데미 접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휴스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휴스타 홈페이지나 12월 20일 통합 설명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가 물러갔지만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영하권의 기온으로 떨어져 옷차림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2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한낮 최고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가 물러갔습니다. 목요일 대기질은 깨끗해 전국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온이 떨어져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가 낮으니까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시 영하권의 기온으로 떨어져 금요일에는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 사이 춥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차츰 풀리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하기에 대체로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준비 운동을 먼저 철저히 하시고요. 세차지수 높아서 세차 후 상쾌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